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일반적으로 고용은 경기 변동에 후행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 코로나 위기 동안에는 경기 침체가 바로 노동시장에 동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난 3월 조사된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무급휴직자가 재정 일자리 참여자를 제외하고도 한 80만 명, 그리고 취업자가 통상 증가해야 되는 3, 40만 명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19만 5천 명, 결국 120만 내지 130만 명 정도가 코로나 위기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처럼 실업 통계로 잡히기 어려운 계층들에 있어서 소득 감소는 훨씬 더 강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코로나의 영향은 노동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IMF 때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금융부문 이렇게 안정된 일자리에 직접적인 타격이 났기 때문에 사실 훨씬 더 충격이 컸고, 이른바 평생 직장이라는 그런 관행과 인식이 무너지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한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지표로도 부정적인 영향이 다소 나타나긴 했지만 실제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위기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공공근로와 같은 재정 일자리 정도로 대응하는 데 그쳤다는 거죠. 다만 이번의 경우에도 위기의 양상은 비슷한데 위기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큰 것은 보다 위기를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훨씬 더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이게 우리 노동시장 구조나 또는 이 고용 안전망에 대단히 취약하다라는 것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모두가 공감하게 된 그런 계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는 위기가 닥치게 되면 대체로 노동에게 위험을 전가하게 되고 노동자 내에서도 가장 취약한 약자들한테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환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수출로 빠르게 경기 부진에 대응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사실 그렇게 가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 상황이다. 이미 1, 4분기에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 6%로 급감했고 2, 4분기에는 훨씬 더 충격이 클 텐데, 결국 수출과 투자로의 활로가 당분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민간 소비를 불러일으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유지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일 수밖에 없겠다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가계부채가 폭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경제 내관을 건드릴 가능성이 많고요. 우리가 기업 부실이 큰 나라가 아니지만 가계부채보다 정부 부채를 늘리는 게 당연히 맞는 것이고, 정부 부채는 당연히 가계부채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최소한 역성장이 가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 말고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실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90년대 중반부터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에서 폭증하는 형태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이고요. 참여정부 때 비정규직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이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플랫폼과 같은 노무 제공을 통해서 이 플랫폼 경제가 굉장히 확산되면서 임금 노동자도 아니고 자영자도 아닌 종속적인 노무 제공자들이 급증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노동법이나 사회보험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매우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이고, 결국 우리 사회가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해서 이런 고용 형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큰 숙제를 안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 비정규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는 정부 통계도 다르고 노동계의 통계도 사실 다르기 때문에 대체로 임금 노동자의 3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와 간접 고용되는 노동자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공식 통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취약계층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번 코로나 위기 때 사실 배달, 청소, 경비 이처럼 필수적인 일을 하는 분들 때문에 그나마 우리의 일상이 유지가 되었다는 점을 비춰본다면 그분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영업자까지 포함한 전체 취업자 가운데에서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까지를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절반이 안 됩니다. 결국 나머지 절반은 실업을 하든 급격한 소득 감소를 경험하든 그 모든 것은 개인이 감당을 해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논의만 15년 가까이 했습니다. 사실 해법을 우리가 모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용보험이나 실업부조와 관련된 주요한 개선 정책들이 이미 20대 국회에 다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2년 동안 이와 관련된 법안 논의가 없었던 것이 매우 안타까운데, 결국 우리가 이렇게 미뤄놓은 숙제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끊임없이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입법 노력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죠. 얼마 전에 발표한 정부 정책에서는 과거의 기업 지원 방식과는 매우 차별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업이 살아도 이 노동자들의 소득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그런 과거의 경험을 벗어나야 되는 그런 고민 때문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실 코로나 위기 때의 실업이나 소득 감소가 그 개인이 기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코로나 이전에 어떤 부실이 있는 기업이면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코로나 이후에 기업이 유동성 부족에 놓인다고 하면 그것 또한 기업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정부가 최후의 후견자로서 정책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는 거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유지가 중요한데, 일자리 유지에 대한 특별한 규제보다는 노사정이 어떤 보호와 보장을 할 것이냐라는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발표된 정부 대책에서도 기업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의 요건의 하나로 고용 유지를 제시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다라고 생각합니다. 취업과 실업의 경계가 모호한 특수 형태 근로정사자와 프리랜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파견, 용역, 사내 하도급 노동자들이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도 전에 직장 밖으로 내몰리는 현실,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이 계약 해지가 광범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현실들을 정책 당국과 그리고 이 노사가 이 문제에 대한 슬기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되는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노동 현실,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굉장히 불확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코로나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코로나 이후가 달라질 것인데, 지금처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경제사회 구조가 이어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하고 위험이 닥쳤을 때 그 위험을 나누는 그런 세계로 바꿔갈 건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